안녕하십니까, 조북이입니다. 오늘은 이 금융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또 요즘 사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융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증권주를 왜 살 건지,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숫자, 세 번째, 그럼 그 많은 증권 회사들 중에 뭘 사야 할까? 저는 중소형자 증권주를 사기로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주는 종류가 꽤 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금융주의 종류는 은행, 증권, 보험, 뭐 지주회사 혹은 또 카드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좀 네 번째는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고, 은행, 증권, 보험주가 좀 약간 대표적인 금융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있어요. 저평가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버는 돈에 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PBR 같은 장부 가치로 비교를 해서든지 어떤 수치를 봐서도 일단 금융주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모든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저평가가 될 만한 이유가 있을 만한 업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금융주가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얼마나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020년 4월달 기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여서 지금은 좀 더 오르긴 했겠지만, 4월달 기사를 보시면은 신한금융지주가 PBR 기준으로 0.35배, KB금융이 0.33배, 다 0.35배 PBR을 넘지가 못하고 있어요. PBR이 뭐냐면은 이 장부 가치인데, 장부 가치가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뭐 조북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여기 조북이를 회사를 막 뭐 있는 장부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죄다 팔아서, 예를 들어 그게 뭐 건물, 부동산, 뭐 금융자산 뭐 이런 거 싹 다 팔면은, 그게 예를 들어 100억이라 치면은 실제로 거래는 30억밖에 안 되면은 PBR이 0.3인 거죠. PBR이 1 언더인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PBR 1 언더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같은 게 아마 0.2에서 0.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일단 PBR이 1 언더인 경우는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진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PBR 자체가 저평가이긴 하지만 이 금융회사의 이 장부 가치가 약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PBR이 낮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가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저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증권주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 두 개가 약간 제 기준에는 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인하가 돼가지고 이 순이자 마진 자체가 낮아졌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라 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야지 이 예대 마진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낮아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높아질 전망은 거의 전후무하기 때문에 느낌상 일단 기준금리는 인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자액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일단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은행주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잔잔한 파도, 고요한 호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는 제 기준에 좀 별로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보사랑 손보사로 나뉘는데,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계속 사실 엄청 장수하면은 생보사 입장에선 사실 좀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 건강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장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예전에 생보사가 팔았던 그 악성 매물이라 해야 될까요? 막 그 고정금리로 7% 주는, 보험 끼고 이제 고정금리로 7% 주는 이런 매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생보사 입장에서 엄청난 골칫거리인데, 이걸 아직도 해결을 사실 못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도 사실 힘들어서 전망이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좀 좋아질 만한 뭐 그럴 이슈라든지 그런 게 일단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생보사는 별로고,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약간 그 좀 손해 사정률이라 하나요? 그게 지금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손보사는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개 중에 2개를 소거하면 남는 게 증권주고, 실제로도 증권주는 괜찮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증권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증권주는 은행주와 더불어 최강 저평가입니다. PER로 따져도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양증권이 지금 12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400억이거든요. 대충 느낌 오시죠? 1200억에 팔리는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이 400억이에요. 한양증권. 중소형사가 특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증권인데, 한양증권과 같이 이런 중소형사들은 일단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죄다 호실적이에요. 증권주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증권주의 가장 큰 키워드는 증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2분기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너네 돈 계속 벌 수 있어? 증명 가능해? 은행은 돈 계속 꾸준히 벌고, 예를 들어 2분기에 뭐 1000억을 벌었으면은 3분기에도 1000억 벌게 느낌이 거의 오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 너네가 2분기에 1000억을 벌었다 해도 3분기에 1000억을 벌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렇게 1000억 벌었다가 3분기에 막 마이너스 500억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캐시플로가 있고 뭐 요런 것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증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의구심이라 할까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 최근에 증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뭘로? 실적으로. 그러면은 증명을 어떻게 계속 하느냐? 결국에는 이 체질 개선을 통해서라는 건데요. 이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8월 10일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마친 게 한 절반 정도가 발표를 안 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80%, 316%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가 올랐는데, 키움증권은 특히 리테일, 영웅문 아시죠? 다들 주식으로 영웅문 많이 쓰실 텐데, 키움증권은 리테일이 정말 강점인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10%가 올랐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62%, NH투자증권도 113%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도 뭐 전년 동기 대비 47.9, 뭐 순이익은 38.6% 증가를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소형사 증권주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544억, 그래서 20.9%
당기 순이익이 52.7%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을 거예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도 532억, 영업이익 740억으로 한 6%, 5%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체질 개선을 뭘로 했냐면은, 일단 증권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브로커리지로 돈을 버느냐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요즘 웬만하면 이 평생 무료해서 수수료 무료로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는 이제 이 브로커리지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요즘은 진짜 IB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이 부동산을 필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부동산 금융 해가지고 뭐 많이 있는데, 요즘 일단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요즘 약간 PF 관련 법규 규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벌고 있는데,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이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도 증가를 하고, 최근에 이 실물 자산, 이 주식 지수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평가 이익 증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증가에 따른 이 실물 자산 평가 금액의 증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용하는 이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애시당초 체질 개선을 잘한 이 IB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의 영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의심의 영역은 증명을 계속해서 이 의심을 해소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요 증권사 주가 추이고, 3월달에 주가가 제일 낮을 때에 비해서 이 반등폭을 기사를 갖고 온 건데, 미래에셋대어가 뭐 146%, NH 44%, 키움 80%, 교보 60%, 현대차 90%,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가 여기 그 KB 쪽인데, 그 다음에 메리츠 52%, 삼성증권 49%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또 엄청나게 막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 증권주가 괜찮다고 보는데요. 일단 중소형사 증권주는 진짜 증명의 영역이에요.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SK증권이 2분기였나? 실적이 진짜 미친듯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때 딱 느꼈을 때가 딱 증명의 영역이라 생각했거든요. 엄청난 호실적이어도 별로 오르지도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뭐 3분기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너무 쌉니다. 오늘 10일 이날 교보증권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숫자를 보시면은 교보증권이 지금 시총이 4,700억인데 3분기 3개월 90일 동안 돈을 번 게 534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를 1년으로 따졌을 때 얘네가 지금 1분기엔 돈을 별로 못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은 1년에 1000억을 번다 치면은 PER이 5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예상 PER이 5입니다. 퍼가 5인 기업은 사실상 이 업황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은 경우에 PER이 5인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업황이나 미래가 안 좋다고 보기에는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브로커리지라든지 IB라든지 그리고 뭐 PF 실물자산 평가금액 증가 같은 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PR이 일단 5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9월에 만원이었던 게 지금 7,400원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오늘 나온 교보증권만 봐도 일단 엄청나게 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한양증권이 지금 2020년 지금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2020년 네이버 컨센 기준으로 400억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총이 1200억입니다. 느낌 오시죠? 한양증권은 교보증권보다
그 규모, 덩치가 훨씬 작아가지고 더더욱 이 증명의 영역이 작용을 하는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 브로커리지 수익은 거의 없고, 얘네들이 IB를 요즘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양증권이 IB로 체질 개선을 진짜 잘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을 계속 보시면은 숫자가 계속 잘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 이 시가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에서 8% 정도인데, 이번엔 느낌상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라면은 진짜 9%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소형사 증권사는 일단 너무 싸고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실제로도 교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고, 한양증권 같은 경우엔 컨센도 괜찮고, 거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건 빨리 나온 회사는 실적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온 모든 증권사들 실적이 다 호실적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증권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펀드랑 별로 관련 없는 회사가 중소형사 증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한이랑 NH랑 미래였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도 있다. 요렇게 뭐 이거 말고도 아마 더 있을 텐데, 옵티머스 펀드 얘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얘네랑 별로 관련 없는 회사들이 중소형사 회사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형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의 영역이라서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별로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증명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막 2분기에 마이너스 막 1분기에 예를 들어 막 100억 벌었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20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나눠서 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는, 또 산 거는 이베스트, 부국, 한양, 얘네가 일단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항상 실적, 코실적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발표를 할 텐데, 그거 좀 염두해 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교보하고 현대차가 워낙 좋아가지고 교보하고 현대차도 사실 좀 샀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을 못할 수도 있어서 나눠서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DB금융투자도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가 1분기에 진짜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 누구야, 교보도 1분기 엄청 못 벌었는데 2분기에 진짜 잘 벌었어요. 그래서 DB금투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저는 봐도 그 2분기 실적이 죄다 다 좋아서 배당 수익률이 웬만하면 다 5%를 넘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말한 한양증권 같은 케이스가 10%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측면에서도 연말까지 그냥 사두고 냅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